네, 윤 선생 ETF 교실입니다. 윤재홍 선임연구위원 모시고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ETF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는지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간 이슈네요. 시장 속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들여다보고요. 52주 신고가를 보이는 ETF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 주간 이제 시장 흐름을 봤을 때 그 안에서 특징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볼까 하는데 어떤 게 가장 특징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한동안은 되게 대형 기술주들, 맞아요. 성장주들 위주로 좀 얘기를 많이 해왔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소외된 것들, 내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못 보고 지나친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네. 관점에서 조금 이제 시장들을 좀 보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좀 소형주 관련된 얘기를 조금 좀 준비를 네, 해봤습니다. 네. 좀 화면 바로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우선 그 최근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동향 봤을 때 이 소형주 관련된 ETF들 어떤 주가라든가 자금 측면에서 좀 오히려 더 괜찮았다라는 네. 부분들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나스닥 100이라든가 이런 것들 조금은 이제 정체 좀 보이는 네. 동안에 중소형주는 오히려 좀 강세해 보이는 모습 보였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소형주에서 좀 자금 유입이 좀 굉장히 좀 동반되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고 계시는 차트는 이제 네. 월간 단위로 이 미국 상장 ETF 중에 이 소형주 관련된 ETF들에 이제 자금 유입이 얼마나 이루어졌나를 좀 정리를 한 거예요. 유입? 네, 자금이 네. 얼마나 들어왔나 월간 네. 단위로. 네. 근데 보시면 지금 맨 오른쪽에 이 6월달, 2023년 6월달이 지금 69억 5천만 달러 정도 자금 유입이 네. 됐는데 이게 이제 12일까지, 지난주 금요일까지 집계된 네, 자금이라는 네.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월간 단위로 이제 6월 전체로 봤을 때도 지금 2021년 이후로 지금 최대치인데 지금 기간으로 보면 오히려 지금 한 달 전체를 다 채운 게 아니다라는 거. 반도 안 되는 기간인데요. 그렇죠. 지금 네. 반도 안 되는 기간에 자금이 좀 굉장히 좀 세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 좀 체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 자금이라는 게 선행한다라고 막 얘기하기 좀 어려워요. 이게 자금이 들어와서 이게 막 시장을 끌어올리고 이런 개념보다는 시장이 어느 정도 좀 관심을 가지고 소형주 쪽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네. 부분에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주가를 자금이 들어오면 반드시 끌어올린다 이렇게 연결을 짓기는 어렵긴 하지만 시장의 관심이 이쪽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정도 해석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주가도 또 어느 정도 반응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그렇죠. 지금 지난주 금요일까지 기준을 봤을 때 이제 대형주들은 조금 이제 정체를 네. 보였었죠. 지금 화면 보면서 좀 바로 말씀을 네. 드려보면요. 지금 이게 이제 주간 단위로 이 수익률 등락을 좀 체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이제 높게 네. 상승을 한 거고, 다음에 파란색이 짙어질수록 좀 많이 하락을 한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세 번째 있는 나스닥 100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최근 2주 동안 조금 이제 정체를 보였습니다만, 네. 중형주 ETF인 티커 MDY라든가 소형주 ETF인 티커 이제 IWM, 네. 러셀 2000 ETF입니다. 같은 경우는 최근 2주 동안 상대적으로 좀 강했다라는 거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한국도 좀 마찬가지죠. 코스피 200 보다는 코스닥 150이 좀 상대적으로 좀 강했다라는 거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 이야기하셨으니까요. 자금 유출입 관련해서 한국도 비슷한 흐름인지 그것도 좀 짚어볼까요? 네. 지난주에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미국 시장 굉장히 특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자금이 되게 세게 들어왔어요. 주간 단위로 20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이 좀 유입이 됐고, 특히나 그 중에서도 이 주식형 관련된 자금 유입이 굉장히 강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반면에 좀 한국은 좀 자금 유출로 전환이 좀 됐고, 그 중에서도 좀 주식형 관련된 자금 유출이 많았는데요.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게 지금 이제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를 쳐놓은 게 이제 이번 주 주식형입니다. 지금 보시면 미국은 이제 주간 단위로 이제 주식형에서 좀 굉장히 좀 평소보다 강하게 좀 자금 빨간 유입이 있었고, 박스가 좀 길어져 있고. 그렇죠. 막대가 좀 훅 올라갔고요. 네. 반대로 이제 한국 주식형 같은 경우는 이제 파란색 막대가 좀 훅 내려왔죠. 길어져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뒤에서 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대형주 위주로 좀 자금 유출이 있었다. 미국과 한국은 자금 동향에 있어서 좀 다른 모습을 보였다라는 이야기 하셨는데 한국에서 어느 쪽에서 좀 많이 빠졌는지 그거 좀 자세하게 볼까요? 네, 우선 전체적으로는 이 자금 유출, 그리고 그 중에서도 주식형 내에서도 한국 대형주에서 좀 자금 유출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간 단위로 한국 대형주 카테고리에서 1조 원 정도 자금이 빠져나왔고요. 지금 화면 보시면 이제 국내에서 자금 유입, 유출 상위 탑5씩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위에는 자금 유입 상위 5개, 그리고 밑에는 자금 유출 상위 5개. 지금 보시면 자금 유입은 어떤 항생테크라든가 코스피 200 이런 쪽들. 근데 자금 유입이 좀 있긴 했지만 규모 자체는 좀 적은 편이고요. 반대로 좀 유출 쪽 살펴보시면 이 한국의 시가총액 탑10
그리고 코스피백 위아래 다 있어요. 네, 지금 네. 코스피백도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유출 규모 자체는 좀 굉장히 크게 크네요. 큼직큼직하게 유출이 네. 됐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 오늘 주제로 또 52주 신고가 내고 있는 것들도 좀 확인해보자라는 이야기 드렸으니까요. 어떤 것들이 특징적으로 올라와 있는지 바로 좀 살펴볼까요? 네, 우선 이제 기술주가 굉장히 계속해서 거의 한 3주 정도 계속해서 네. 이 신고가 관련해서 좀 유입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맞아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주 위주로 뭐 나스닥 100이라든가 이런 것들 계속해서 좀 신고가 지금 들어와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좀 더 볼만한 게 뭐 어떤 인도라든가 해자라든가 뭐 일본 그리고 지금 미국 내에서 또 좀 특이하게 보이는 것이 뭐 관광 수혜, 뭐 호텔이라든가 관광. 크루즈라든가 네. 이런 것들 같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화면 보시면 네. 지금 이제 신고가 ETF도 좀 정리를 한 건데 네. 지금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은 이제 올해 연초 대비 수익률이고요.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이제 작년 수익률입니다. 네. 그래서 작년 이제 밑으로 많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작년에 많이 빠졌다라는 뜻이고요. 마이너스죠. 네, 그렇죠. 네. 마이너스고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많이 가 있으면 가 있을수록 올해 많이 올랐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보시면 로봇이 이제 작년에 좀 많이 빠졌다가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 보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작년에 좀 덜 빠지고 좀 올해 좀 많이 올라온 게 어떤 정보기술이라든가 뭐 주택 건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이 오른쪽 밑으로 약간 이제 방향이 잡혀져 있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작년에 많이 빠졌던 것들이 또 올해 좀 많이 올라왔다 그러네요. 정도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로봇 관련된 거, 네. 로봇 관련해 좀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제 좀 많이 빠졌었죠. 많이 빠졌었고 대신에 좀 올해 많이 올라왔고요. 특히나 이 로봇이라든가 AI 관련해서는 특히나 이제 로봇 같은 경우는 이 자동화 네. 어떤 이제 미국 밖에 있던 이 공장들이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데 이 인건비가 높다 보니까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 혹은 네. 뭐 국내에서도 보시면 이제 예전에 다 일하던 분들이 로봇으로 대체되는 경우들, 뭐 키오스크라든가 맞아요. 이런 거 대체되는 네.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고임금이라든가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대에 어떤 이제 생산성 향상 요인으로서 네. 어떤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굉장히 부각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작년에 가장 많이 빠졌고 올해도 가장 많이 올라 있는 게 보츠 로봇 앤 AI ETF예요. 이게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제하고 보더라도 뭐 여러 가지 생산성의 효율화 등의 이유로 최근에 트렌드를 반영해서 많이 올랐다라고도 볼 수 그렇죠. 있겠어요. 뭐 전반적으로 이제 뭐 전체적인 경향성이 좀 많이 빠졌던 것들 좀 많이 네, 올라온 네. 것들이 어느 정도 관찰이 되는 거고요. 특히나 로봇이라든가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뭐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은 어떤 최근에 이제 어떤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충분히 반영을 하고 네. 있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또 이제 시장 동향으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것들 사고 있나 좀 봐야 할 시간이에요. 미국 시장 ETF 순매수 상위 종목들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우선 이제 주간 단위로 좀 정리를 네.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뭐 전체적으로 뭐 채권에 대한 어떤 수요는 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순매수 상위, 뭐 순위별로 좀 빠르게 네. 보면요. 우선 반도체 관련된 것들, 그리고 테마형들이 한동안 이제 순위 안 들어오다가 다시금 좀 들어오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로봇이라든가 방금 저희 또 네. 얘기했던 이 로봇 관련된 것들 순위에 또 올랐습니다. 그리고 좀 최근에 좀 계속해서 좀 꾸준하게 관심 받고 있는 것이 이 미국 국채 장기물 커버드 콜 네, 네. ETF, 뭐 TLTW라든가 이런 것들 계속해서 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6위에서 10위 보시게 되면 역시나 이제 뭐 배당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정보기술 관련된 수요는 여전히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위에서 15위까지도 이어서 계속 보게 되면 역시나 어떤 채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좀 이제 특이한 것은 이 테슬라 인버스에도 좀 자금이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거, 어느 정도 좀 시장 주가 자체가 좀 많이 올라갔다라고 좀 보는 분들이 조금씩 이제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들어오고 있는 것들 트렌드 보면 뭐 채권, IT, 반도체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은 어쨌든 유지는 되고 네, 있다라고 그렇죠. 네. 봐야 할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시장 동향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 시장부터 볼 텐데 앞서 미국 시장에는 돈이 뭐 많이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는 했어요. 전반적인 자금 동향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우선 뭐 전반적으로는 이제 유입 규모 자체가 좀 확대가 됐어요. 네. 이제 지난주에 이제 110억 달러 정도 자금 유입이 되고 굉장히 좀 많이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지난주에 또 오히려 좀 유입 확대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한 226억 달러 정도 자금 유입이 네. 있었고요. 뭐 올해 3월 이후에 좀 최대치로 좀 자금이 좀 들어와줬어요. 그리고 거기 더해서 좀 세부적으로는 이 대형주 그리고 소형주까지 좀 자금 유입이 됐고요. 좀 어디서 빠져나갔나 좀 살펴보게 되면 뭐 에너지 섹터라든가 혹은 뭐 미국 주식 전반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유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럼 미국 시장 내에서 오르고 내린 것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승 키워드부터 좀 꼽아볼까요? 네, 우선 키워드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떤 가격 결정력 보유 기업이라든가 혹은 뭐 주택 건설은 좀 계속해서 좀 너무 노출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거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은 어떤 뭐 항공이라든가 이런 것들 역시나 좀 유가 빠지면서 다시금 좀 올라온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지금 이제 순위권으로 좀 바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 순위 상위에는 좀 이제 말씀드리지 않았던 이제 원자재라든가 기타 유형들이 좀 많아요. 지금 보시면 탄소 배출권이라든가 남아공이라든가 뭐 브라질까지도 개별 국가들이 많이 있네요. 네, 좀 굉장히 개별 국가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 주식형 바로 넘어가서 보셔도 어떤 개별 국가라든가 혹은 뭐 미국 성장, 중국 기업까지 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락했던 것들도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키워드 좀 꼽아보죠. 네, 하락 키워드들 좀 정리해보면 뭐 중국이라든가 뭐 귀금속 채굴 정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바로 이제 순위 보시면 지금 블록체인 관련된 ETF도 좀 약세를 역시나 보였습니다. 어떤 SEC라든가 이런 미국 정부 차원 좀 규제가 좀 계속해서 좀 시도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 블록체인 관련된 ETF들 좀 약세를 보였고요. 이외에도 시장 좀 계속해서 좀 올라간 모습 보이다 보니까 뭐 변동성이라든가 팔라듐 이런 쪽으로도 좀 역시나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순위에는 지금 좀 없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중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볼 수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한국 시장 분위기를 좀 보도록 하죠. 한국 시장에서는 자금이 빠졌습니다라는 이야기 앞서 드렸어요. 어느 정도인가요? 네, 우선 뭐 주간 단위로 한 1조 600억 정도 좀 자금 유출이 있었어요. 이제 자금 유출이 좀 전환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유입된 부분들 좀 보면 그나마 또 유입된 게 이제 한국 대형주 인버스 쪽에서 한 1,400억 정도. 그리고 뭐 해외 테마 쪽으로는 좀 계속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800억 정도 자금 유입이 있었고요. 반대로 이제 유출이 있었던 것도 좀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 대형주에서 한 1조 2천억 정도, 다음에 일반 배당 관련된 거에서 한 800억 정도 자금 유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럼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이 움직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승 키워드부터 확인할까요? 네, 우선 이 상승 키워드, 테슬라 관련된 키워드들이 상승률 상위에 좀 차지했습니다. 이외에도 2차 전지 관련된 뭐 소부장 관련된 ETF, 다음에 뭐 중공업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뭐 중우장대라고 불리는 이제 중공업 관련된 것들 상승을 많이 했어요. 지금 이제 상승률 상위 보시게 되면 이 테슬라 밸류체인 ETF가 이제 10% 정도 상승을 하면서 자금 유입도 좀 동반이 되는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이외에도 뭐 한국 2차 전지 소부장이라든가 뭐 중공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역시나 상승을 보였습니다. 하락 키워드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하락 키워드 역시나 중국 테마 관련된 것들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국내도 또 많이 상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이제 전반적으로 좀 순위에 올라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었고요. 지금 바로 이제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가장 이제 하락률 높았던 것이 이제 미국 변동성. 13% 정도 하락을 보였고, 이외에도 뭐 중국 전기차라든가 중국 반도체라든가 뭐 2차 전지 이런 것들 역시나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쭉 시장 분위기 짚어봤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하고 정리해 볼까요? 네, 우선 뭐 시장 주간 단위 요약을 좀 해보면 이제 결국 이제 미국 소형주가 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좀 자금 유입을 보였다. 그래서 저희가 뭐 초반에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대형 기술주를 좀 많이 봤었는데 조금 이제 이런 것들 뭐 당장 담진 않더라도 이런 것들 동향 정도는 좀 같이 봐주는 거 역시나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의 뭐 지속 상승을 위해서는 사실 좀 동반돼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앞으로의 흐름도 이 시간 통해서 짚어드리도록 하죠. 윤 선생 ETF 교실이었습니다. 윤재웅 선임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